위암 치료는 한국이 세계 1등이라던데요. 위암 3기로 병원에 입원한 정 변호사. 위암 3기는 근육층, 장막하층, 장막층에 침습이 있거나 주위 림프절에 암세포가 퍼진 단계로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 확률이 높아 보조적인 항암 치료가 권고되는 단계입니다. 5년 생존율이 30~40%밖에 되지 않고요. 나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요. 식사 조금이라도 더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기국수는 어떻습니까? 행복국수의 고기국수. 혹시 모를 정 변호사를 위해 행복국수 사장님을 찾아보려는 우영우. 행복국수의 사장님을 찾아내서 부탁하면 어떨까? 위암 3기로 곧 죽을지도 모르는 한 변호사를 위해서 고기국수를 만들어달라고. 정 변호사는 황지사 사건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영우가 포기할 리 없었죠. 결국 팀을 짜서 찾아보기로 하는데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행복국수를 먹을 수 없을지도 몰라. 왜?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왜 가만히 있어요? 의외로 투덜대지 않는 겉모술 속 권민우. 평소 같으면 딱 이런 타이밍에 얄미운 소리 하잖아요. 행복국수 사장 찾을 수만 있으면 나쁠 거 없죠. 권민우 변호사야말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뭐 팀을 나눠서 움직일까요? 일단 팀을 짜는데 엎어라 뒤집어라. 다시 엎어라 뒤집어라. 정말. 한 운명일까? 이제 팀별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다시 하자. 엎어라 뒤집어라. 팀별로 주변 탐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행운 국수집을 방문합니다. 저 실례지만 그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행복국수 사장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국수 사장에게 표정이 굳은 사장과 슬쩍 놀란 주방장. 게다가 행운국수가 원조라니 이게 사실일까요? 거기 사장도 우리 국수만 따로 온다고 엄청 무지 용 썼어요. 근데 결국 뭐 원조를 못 이긴 거지. 그럼 행복국수가 행운국수를 따라 가게 이름도 비슷하게 지은 건가요? 행복국수란 이름만 들어도 골치 아프니까 내 앞에서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준호는 계속 주방장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식당 문 닫고는 하루아침에 사라졌거든. 어디로 간다 그런 말도 없이. 근데 그 국수 맛 하나는 행복국수가 아주 그냥 끝내줬거든. 수영과 민우가 주민을 상대로 행복국수 사장의 행방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준호는 행운국수 주방장을 몰래 미행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행복국수집. 국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니 주방장은 행복국수 시장에게 국수 비법을 전수받았고 행운국수 사장에게 스카우트되어 일하게 된 겁니다. 결국 원조는 행복국수가 맞던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조는 행복국수예요. 사장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니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쉬겠다는 얘기만 남겼다고 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 그게 어디지? 제주도에 있긴 하대요. 거기에 너무 꽂히지 마.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잖아.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산수요양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산수 요양원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데 이 정도면 자비스 아니냐? 산수요양원은 제주도에 있어. 제가 다녀올게요.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실래요? 다음날 우이 커플이 산수 요양원에 방문합니다. 저희가 그 행복국수라는 식당에 갔는데 그 문이 닫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희 요양원에 이분 어머니가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방문하시는 편이라 우편물 못 받고 계신지도 몰랐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국수 사장이 아직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 행복국수 사장님이 제주도에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오신다는 거니까요. 이때 걸려온 전화. 오영호 변호사 지금 어디예요? 알 것 없습니다. 예? 행복국수 사장님을 찾는 일 같은 건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 준비에 전념합시다. 재판 준비에 전념하라 말했지만 느껴지는 따뜻함. 정부가 황지사 소유지에 지방도 제3008호선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는 도로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애초부터 황지사를 지나는 도로 건설을 주지 스님은 반대했지만 정부가 강행했던 겁니다. 사찰 환경이 파괴될 것이고 스님들의 수행에도 방해가 되니까요.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이유는 욕심보다는 황지사와 자연을 보호하고 싶었던 깊은 뜻이 있었죠. 지방도 건설로 인해 황지사가 입은 피해를 문화재 관람료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어서인가요? 돈을 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적게 올 것 아닙니까? 문화재 훼손을 더디게 하고 살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을 최대한 더러더러 막는 것이니까요. 영우는 이날 이중징수를 근거로 조금 강하게 반대 신문을 시작합니다. 황지사가 문화재 관람료로 얻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글쎄요. 황 지사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로 해마다 약 10억 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황 지사와 황 지사가 소유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이미 정부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황 지사도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텐데 시민들에게 문화재 관람료까지 걷는 것은 이중징수 아닙니까? 그러나 주지스님은 떳떳했죠. 그렇다면 황 지사의 예산 내역을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빈정되는 질문을 삼가하세요. 스님들 빈정상했나 보네. 매표소를 황 지사 바로 앞으로 옮기는 등 여러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황 지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행위는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까? 한편 병원에서는 정 변호사의 전처가 와 있었죠. 무슨 병원이 수술 날짜를 그렇게 늦게 잡아? 들어와요. 그리고 영호와의 어색한 만남. 누구세요? 저는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내 전처. 일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던 정효섭 변호사님을 8년간 참다가 결국 이혼 통보를 했다는 바로 그 전처. 나 우영우 변호사하고 잠깐만 얘기해도 될까? 안타깝게도 신호 때처럼 전처가 있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정 변호사. 내 생각에는 말이야. 법리적인 명분이 없는 것 같아. 법리적인 명분이요? 원고가 황 지사를 관람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하나만 계속해서 들이밀고 있거든. 이래서는 판사가 우리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기가 좀 그래. 이 모습을 지켜보다 결국 병실 밖으로 나갑니다. 지수야,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봐요. 영호가 나오자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저 사람도 진짜 한결같네요. 나랑 있을 땐 시체처럼 축 처져 있던 눈빛이 또랑또랑해지는 게. 왜 헤어졌습니까? 저 사람이랑 있으면 외로웠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외롭고 행복하지 않았다. 이 말이 영우의 가슴에 남고 맙니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다니까 좋네. 영우는 왜 아버지가 준호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준호 씨를 데리고 가면 아버지는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놈인지 아빠처럼 우리 딸 잘 챙겨줄 수 있는 놈인지 아빠가 직접 보려고. 이준호 씨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준호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외롭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영우는 비로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교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마 딸과 통화를 끊은 후 광호는 펑펑 울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현실이니까요. 날이 좋은 날, 고래 보기 좋은 날. 결국 영우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준호 씨와 저는 사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이별 통보에 당황하는 준호. 그런데 준호와 심각한 대화 중에도 황지사 사건과 연결짓는 우영우. 돌고래를 못 봐서. 돌고래는 그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바닷속엔 있어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 너머의 본질을 생각해라. 이런 것들이 현혹되면 안 돼요. 지방도 제3.8호선은 결국 도로예요. 지금 갑자기 사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장애인 준호 입장에서 영우의 이런 행동을 다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정면섭 변호사님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해야 합니다. 지금 장난해요? 도대체 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뜻하지 않은 오해와 불편함이 쌓여만 갑니다. 이들의 뒤에서 왠지 고래가 응원을 하는 것만 같았죠. 재판날 영우가 법리를 근거로 주장을 합니다. 지방도 제3.8호선은 공물입니다. 공물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영우는 자리를 피합니다. 왜? 준호 씨랑 싸웠어? 똥투도 그투도 라미 같이 가. 오투도 영투도 오. 이준호 씨한테 사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 뭐? 야 뭐야? 둘이 진짜 싸웠어? 뭐 한잔 하러 갈까? 아우 됐어. 술은 무슨 술이야. 괜찮다며 술을 진탕 마시는 준호.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쨌건 출장 중에 남친 누나네 집에 간 거잖아. 이거 얼마나 긴장됐겠냐. 이날 민우는 준호의 누나를 만난 영우의 곤란함까지 헤아려주며 계속 수연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인간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무리한 부탁을 했나? 웬일이래? 갑자기 개념 있는 척? 나한테 자꾸 왜 그래요? 잠깐. 벌레 들어갔는데? 마시지 마요. 사장님, 잔 하나만 새로 주세요. 이들이 진솔한 얘기를 하는 동안 동그라미와 털보 사장은 노래방에 있었습니다. 헤어진 영우를 위로해주기 위해 노래하는 것 같지만 지들 스트레스 풀고 있던 거였죠. 그 사이 수연은 민우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 자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뭐 잘못 먹었어요? 권민우라면 모름지기요? 재수도 없고 밥맛에 입만 열면 얄미운 소리에 한 대 지어받고 싶고 어둠 속에서 혼자 겉모술수나 궁리해야죠. 그게 권민우지. 아니 내가 뭐 그 정도예요? 몰랐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주도니까요. 아 뭐래? 이젠 낭만적인 척까지 하냐? 민우는 장난기가 발동해 묻습니다. 나 좋아하죠. 빨리 받아쳐. 안 받아쳐? 가만히 있지 안 받아치고. 한바다 변호사들 왜 이러니? 이들의 모습을 우연히 보고 스스로 차였다 생각한 동그라미. 아, 나 차였네. 저 눈빛을 보고도 모르겠어요. 야, 뭔 눈빛? 야, 시끄럽고 빨리 들어가자. 나 지금 권민우한테 차였잖아. 고백도 못 해봤는데. 야, 차였다고 하기에는 뭐 나 이별 노래 메들리하러 갈 거야. 같이 불러. 다음날 정 변호사의 짐을 준호가 챙겨줍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 어젯밤 꿈에서는 내가 전처한테 싹싹 빌었거든? 내가 다 잘못했다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아니, 근데 정작 오늘 아침에 전화 왔을 때 나 그런 말 한마디도 못했어. 준호 씨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꽉 잡어. 아니 뭐 준호 씨야 나 같은 실수 절대 안 할 사람 같지만. 숙소에서는 둘 사이 묘한 어색함이 감도는데 이보다 더 묘한 갑분싸의 눈빛. 나야. 선녀야. 무인도에 가면 동그라미와 선녀 둘 중 누굴 데려갈 거냐고. 별일이 다 있다 그죠? 누구냐고. 아침부터 당황스러운 일들만 가득했지만 재판에서 승소해 황지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한바다 팀이 주지스님을 뵈러 갑니다. 변호사 선생님들께서 황지사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주지스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재판 결과 때문에 심려가 많으시죠? 송구스럽습니다. 법원 판단이 그러하다면은 따라야지요. 3008번 지방도로 인한 피해는 땅 주인인 황지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사정은 모른 척한 채 온갖 법률로 규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에 승소했지만 황지사의 곤란한 상황과 주지스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 도와주고 싶었던 거였죠. 황지사의 자력운영 기반 조성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정권과 협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권이요? 한바다에는 정부관계팀이 있습니다. 기존 로펌들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영역을 넘어 정부와 개별 단체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날 정 변호사의 모습에서 영우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승소만큼 중요한 것은 인간의 따뜻함을 잊지 않는 것. 마침 공양 시간이 되자 절밥을 이들에게 대접하기로 합니다. 아직 식사 전 아니십니까? 뭐 절밥이라도 괜찮다면. 그리고 같이 걷던 중 영우는 정 변호사가 처음으로 멋져 보였다 말하죠. 정명수 변호사님이 멋있다고 생각한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야? 네, 주지스님에게 그런 제안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혼당하고 위암에 걸릴 정도로 일에만 몰두한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는 시간들이었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님들은 국수를 참 좋아합니다. 다 같이 절에서 처음으로 국수를 먹기 시작하는데 동그라미는 절에서 밥 지으며 수행하시는 분을 공양주라고 합니다. 황지사의 공양주 처사님은 특히 국수를 잘 만드세요. 그리고 문득 행복 국수집 생각이 난 정 변호사. 왜 지금까지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럼 혹시 여기가 산 좋고 물 좋은 곳. 산 좋고 물 좋은 곳은 바로 황지사였죠. 그리고 공양주를 찾아가는데
바로 행복국수집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을 찾아내서 부탁하려고요. 위암 3기로 곧 죽을지도 모르는 한 변호사를 위해서 고기국수를 만들어 달라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니까 기어야. 뭡니까? 사연을 들어보니 행운국수가 비슷한 상호를 만들고 행복국수의 조리법까지 빼돌려 가게 운영 중 위기를 겪다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모두 사실입니까? 모두 사실입니다. 유명한 가게 상호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걸 부정 경쟁 행위라고 합니다. 행운국수의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상호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 경우라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날만큼은 사장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한바다는 진정한 한 팀이 되었죠. 이 과정 또한 한바다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전 그저 내 마음만 다스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국수 만드는 비법을 난 지켜내지도 이어가지도 못했구나 싶어서 한바다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은 사장님은 특별히 이들을 위해 고기국수를 만들어줍니다. 한다. 국물에 기름기가 자글자글 올라오는 게 엄청 맛있겠습니다. 비록 위암 3기지만 그 아픔도 잊을 만큼 국수 맛은 끝내줬죠. 음식 맛에는 사장님의 비법과 정성도 있었겠지만 정 변호사의 추억이 담겨 있었기에 더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한바다 팀의 한마음까지. 진짜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 자리에 앉으세요. 승무원한테 자리 바꿔달라고 얘기할게요. 제주도를 떠나는 날 서로 떨어져 앉은 우이 커플.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자신들도 모르게 이어져가는 최수연, 권민우 예비 커플. 태수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원정 출산 논란, 남편이 회장으로 있는 강천그룹과의 유착관계 등 주로 태 후보자 신상에 관한 여러 논란을 두고 한편 태수미의 인사청문회 도립 뉴스를 보던 중 이준범 기자가 들어옵니다. 태수미 딸은 찾으셨어요? 네? 태수미가 혼외로 낳은 딸 찾으신다고. 친딸로 의심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우영우가 태수미 친딸이 맞다며 한 대표가 모든 걸 밝힙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죠. 기자님 궁금하신 것들 제가 천천히 다 알려드릴게요. 기사 나가는 타이밍을 태수미 인사청문회 직전으로 해주세요. 바로 반박할 수 없게. 여기 온 김에 혹시 제가 우영우 변호사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4화. 이번에도 힐링받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거대한 태풍이 한바다와 태산 사이 불어닥칠 것 같은데 우영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저랑 먼저 이야기하시죠. 우영우 변호사한테 질문하는 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